금융권을 뒤흔들었던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한데요. 금융사는 징계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투자자도 원금 전액 반환이 아니면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게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었는데 이게 좀 어떤 느낌인지라도 네네.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세요. 가장 먼저 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결정된 거는 이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사례였거든요. 이 예. 분쟁 조정에서 이 분쟁 역사상 처음으로 이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그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두 번째, 그러니까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그 핵심은 저 보이는 것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 의사표시는 이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펀드를 가입하는 시점에서 이 만약에 투자자가 이 펀드 구조에 착오가 있었다. 요걸 알았더라면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논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팔았냐면은 만기가 6개월에서 9개월인 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투자한다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 예. 근데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런 구조의 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가입 시점에서 이 투자자가 이런 구조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펀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00% 환불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어떤 펀드는 100% 환불을 해주고 어떤 펀드는 이제 80%만 환불을 해준다면 80% 환불 받는 투자자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전문가들이 보면은 라임도 여러 가지 펀드가 있어서 개별 펀드 구조를 따지게 되는데 예. 근데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라임 펀드로 통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건데 라임 중에서 어떤 펀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환불을 해주고 어떤 거는 80%만 해주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라임뿐만 아니라 다른 사모펀드의 분쟁 조정에서도 좀 100% 환불을 해달라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지점에서 불만이 나오냐면은 이 금감원이 이 분쟁 조정안을 내놓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몇 퍼센트를 환불해야 된다. 그럼 이거를 판매사가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판매사가 요 분쟁 조정안을 가지고 투자자들과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 투자자들도 개별적으로 뭐 나이 고령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설명을 좀 꼼꼼히 들었는데 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따져서 분쟁 조정 배상 비율을 최종적으로 정하는데 그런데 이 배상 비율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워낙 많아서 판매사들, 그러니까 은행, 증권사들이 좀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분조위 결과가 나온 이 디스커버리 펀드가 좀 이 불복한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는 배상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의 경우 최대 80%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이거에 투자자들이 이거에 불복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이 그러니까 80%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분쟁 조정 재조정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 펀드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뭐 독일 헤리티지 펀드 그리고 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이런 분쟁 조정이 곧 시작이 되는데 이 펀드 투자자들 역시 분쟁 조정이 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100% 환불을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과정에서 금감원 측이 앞에서 얘기했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문구를 너무 끌어다 쓴 거 아니냐. 네.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금감원 좀 내부에서도 이게 너무 투자자 구제, 투자자 그 보호에 좀 치우친 결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 환불이라는 이 결론을 정해두고서 이거를 그에 맞는 법리를 좀 끌어 쓰다 보니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옵티머스 그 분쟁 조정 사례에서 전문 투자자를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도 라임과 마찬가지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일반 투자자들은 다 100% 환불해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문 투자자는 제외를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전문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책임이 크다, 좀 이런 건데, 이 원금 전액 반환 결정에서 앞서 라임 사례에서는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그게 없었거든요. 옵티머스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제외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문 투자들도 이 판매사와 수탁사 그리고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투자자들은 분쟁 조정안 배상 비율에 불복하고 전문 투자자들은 이 분조위 결정에서 제외돼가지고 또 소송이 벌어지는 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개념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법에서 규정한 영역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나누게 되는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 규정이 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법을만 가지고 분쟁 조정을 했더라면은 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은 전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이 분쟁 조정 등 이 투자자 보호 장치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투자자 보호 의무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금감원이 이 민법 이 100% 환불이란 이 결론을 내고 민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을 섞어가지고 조정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조금 딱 떨어지지 않는다, 깔끔하게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금감원도 이 전문 투자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인데, 이걸 보면은 금감원조차 이 옵티머스 분쟁 조정안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윤영 기자 설명대로라면 그러면 민법에 어떤 제외 조항을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고, 네. 하다 보니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수탁사나 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전도 지금 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책임 여하를 두고 판매사하고 수탁은행 간의 신경전도 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법적 공방도 지금 예고가 되고 있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쟁 조정에서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것도 처음인데, 근데 이 옵티머스 사태에서 펀드 수탁은행에 징계를 한 것도 이 옵티머스 사례가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감원은 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중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징계를 받은 거는 왜 중징계를 했냐? 이 수탁은행이 펀드의 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그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감원에 이어서 이 금감원이 중징계 하나은행에 대해 책임을 묻니까 판매사인 NH투자장 입장에서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은 수탁은행도 잘못이 있구나, 우리 수탁은행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구상권에서 우리 손해액을 받아내겠습니다라고 지금 서로 더 갈등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책임을 묻게 된 것도 이 금감원이 수탁은행을 중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씨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사와 수탁은행 간 좀 갈등이 좀 시작이 된 거고, 금융권에서 이제 어떤 걸 주목하고 있냐? 이 금감원이 징계를 내린다 해서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금융위가 이걸 받아서 이걸 경감시킬지 그대로 유지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금융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금융권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위원회가 이 하나은행에 내려진, 그러니까 수탁은행에 내려진 중징계를 만약에 경감시키면은 이 수탁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라는 하나은행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네.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이 금융위 내부에서조차 이 금감원이 최근 좀 라임 사태나 이런 사모펀드 사태에서 너무 영인이어 중징계를 좀 내리는 게 과하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징계를 남발하다 보면은 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심해,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어떤 분쟁 조정이나 제재나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소송을 걸어버리게 되면은 위상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무엇보다 이 사모펀드 사태의 갈등이 좀 장기화되고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 않으면은 이 사모펀드가 중요한 게 모험 자본 공급이라는 기업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축인데, 좀 이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위축되다 보면은 우리 경제에도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